안녕하세요. 김성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계산 문제 5번째 시간인데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하는 기출문제 다룰 건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걸로. 자,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하는 기본 틀을 알고 가야 되니까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내용을 좀 점검해보고 갑니다. 다 알고 계실지라도 정리하는 거 보고 가죠.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실거래 가격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있고, 예외로 기준시가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원칙이 뭐고 실거래 가격, 예외로 뭐 기준시가,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걸로 가려면 그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 적용할 때는 또 둘로 나눠요. 증빙자료,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느냐, 확인된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확인이 돼. 그럴 때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실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얼마 받고 팔았느냐, 실거래 가격, 거기에서 공제하는 게 뭐요? 실제로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에 관련된 비용,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필요 경비라고 하죠. 여기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만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를 실거래 가격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니까 바로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증빙자료, 매매계약서나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 또는 증빙자료가 있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기재돼서 들어왔다면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추계결정이라고 하죠. 집계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어떤 가격?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그럼 요 가격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실거래 가격이 없어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격으로 가는데 이것도 없네? 그럼 할 수 없이 뭘로?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취득할 때 가격을 증빙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돼, 또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이 가격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때 여기 요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지만 실거래 가격이 아닌 추계 결정할 때는 요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간다. 이게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은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미등기는 0.3을 곱해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그걸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렇게 얘기해서 차감하면 양도차익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이 없어.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로 하는데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라면 취득 당시 가격이 있어도 뭘로 가야 돼?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도 뭘로? 기준시가.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똑같아요. 등기된 부동산은 3%, 비등기는 0.3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 가격. 그죠? 확인이 안 되면 매감 환기, 매감 환 요 순서대로 적용하라.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야 되겠죠. 자, 요 기본 내용을 정리가 돼야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거주자 갑이 매매 양도 2022년 5월 1일 날 팔았어요. 그런데 등기가 된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과세표준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 증명서류를 정당하게 인정되는 걸 수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자료를 점검해 보면 자, 얼마에 팔았니? 원칙이 뭐요? 항상 원칙이 실거래. 그럼 양도할 때 얼마냐? 실거래 6,700. 취득할 때 실거래가 얼마냐? 4,200. 실거래가 있네. 그죠? 취득할 때 실거래로 가면 양도 비용, 물론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자본적 지출 가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양도 비용.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차익? 양도 차익 계산. 지금은 과세 표준을 물어본 거예요.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얼마? 6,700만 원에서 취득가격 얼마? 4,200만 원. 거기다가 양도 비용 얼마? 400만 원.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얼마 나왔어요? 2,100만 원 나왔습니다. 2,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세 표준 계산하려면 먼저 요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등기를 하고 팔았으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유 기간이 몇 년? 2년 보유했으니까 3년 보유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은 양도 차익 얼마? 2,100만 원. 여기 있죠? 요 100만 원, 2,100만 원에서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니까 기본공제죠. 이거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을 차감해라. 그래서 과세표준은 1,850만 원이 나옵니다. 1,8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기를 했으면 250만 원, 1,850만 원.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했다. 옳은 거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했다.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할 때 얼마? 실거래 가격 1억에 팔았다. 그죠? 그리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6천만 원 주고 취득한 거 증빙자료 다 갖췄으니까 인정돼. 원칙이 실거래.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에는 이런 비용 있죠.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낸 거 있죠. 예, 등록면허세 옛날에 취득할 때 이거 취득 가격 더하는 거 인정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있죠.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세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는 인정해요. 그래서 포함되고 분양받을 때 납부한 번은 부가가치세는 지금 뭐예요? 주택이죠.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사업 아니니까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한 걸 환급받아요. 근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환급을 안 해주는 대신에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대금에 충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 이자 발생한 거 이건 인정 안 합니다.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취득하고 나서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래서 냉난방 시설 수리비용은 복구하는 비용이지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 아니에요. 냉난방 시설을 교체 설치는데 아파트 주택에서 10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했다. 그건 안 돼. 근데 새 보일러 사서 교체 설치하는 비용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 단순한 수리 비용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방을 확장 공사한다는 얘기는 용도가 바뀌는 거죠. 용도 변경. 방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방이 아닌 거실 같은 걸 방으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었잖아. 벽을 털어서 방을 늘리거나 줄인 건 용도가 바뀐 거예요. 변동.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500만 원. 그리고 양도할 때 관련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50만 원 인정되고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증 비용도 50만 원 필요 경비 인정돼요. 그래서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간접 비용 있죠. 어떤 거 접대 비용 안 돼. 그리고 광고비 지출한 거 이런 것은 직접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정리하면 이거죠. 자, 첫 번째 무슨 경비? 필요 경비가 얼마냐? 취득가격 얼마? 6천만 원. 취득가격 6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 더하고, 그죠? 여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더하라.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 200만 원 뭐 한다? 포함하고, 그리고 요건 인정 안 되잖아요. 요것도 수리비용은 안 돼. 근데 방 확장 공사 자본적 지출 500만 원 인정이 됩니다. 요거.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50만 원도 되고 그다음에 공증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걸 다 합친 것이 필요 경비다 이 얘기. 그래서 얼마? 7,400만 원이 바로 필요 경비.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양도한 거 얼마? 1억. 그죠? 1억에서 요 필요 경비 얼마? 7,400만 원을 공제를 하니까 양도 차익은 2,600만 원. 문제에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2,600만 원이고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를 해야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양도 차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얼마예요? 2,600만 원.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 내 걸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나씩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셨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